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용돈 100만 원만 보내도 이제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설마 내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작년부터 국세청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 용돈 주는 일이 무서워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자식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이나 전세 자금을 도와주신 분들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종합 요약 정리표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캡처해 놓으시기 바래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1일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서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900만 원씩 여러 번 나누어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아버님이 아들 전세 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며칠에 나누어 보냈습니다. 1년 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고 증여세 1억 2천만 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60대 어머님이 딸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2년간 보냈습니다. 총 4,800만 원인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판단해 1,2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증여세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주는 모든 것을 증여로 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 즉 부모와 자식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형제 자매나 기타 친척 간에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년간이라는 겁니다. 1년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2천만 원을 보냈다면 앞으로 9년간은 3천만 원만 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별도로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사회통념의 기준입니다. 월 50만 원 용돈은 괜찮지만 월 500만 원은 위험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받는 사람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용도입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즉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기록입니다. 계좌이체할 때 생활비라고 적어놨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부양 의무입니다.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 자녀 명의 통장에 목돈을 입금해두고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경우, 자녀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거의 100% 증여로 판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첫째,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지키세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둘째,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빌려주는 것이면 증여가 아닙니다. 단 정말로 갚아야 하고 이자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세요. 계좌이체할 때마다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넷째, 10년 단위로 계획하세요. 한 번에 많이 주지 말고 10년에 걸쳐 나누어 주세요. 다섯째, 혼인공제를 활용하세요. 자녀 결혼 전후 2년 내에는 추가로 1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미리 문의하세요. 만약 이미 많은 금액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뒤늦게라도 작성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매월 조금씩이라도 갚아오는 기록을 만드세요.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대응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가족 간 계좌이체도 이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안전합니다. 셋째, 생활비도 과도하면 위험합니다. 넷째, 기록과 용도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미리미리 계획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더욱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가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